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이혼 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취하와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소를 제기한 은거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 진술을 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의 취하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재차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소 취하 시 본안에 관하여 진술한 상대방의 동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취하의 효력이 없다는 실무례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소를 각하하는 실무례가 혼재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문제됩니다. 참고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소송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한 날로부터는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송 종료선언이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됐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소송 종료 선언은 당사자가 소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 지정을 신청하거나 소의 취하 또는 취하 간주 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아내 씨와 오 남편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이 씨는 2019년 12월 5일 오 씨를 상대로 이혼, 이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이 아내 씨는 2022년 5월 3일 이 소송 전부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하여 오 남편 씨는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22년 7월 5일 이 아내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 씨는 2022년 7월 15일 제1심 판결 중 패소한 이자료 부분을 다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2년 12월 2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취지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제1심 판결을 자신의 당초 청구 취지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항소 취지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2023년 4월 19일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면서 이 아내 씨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2022년 5월 3일 이 씨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이 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재산분할 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 사건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심판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그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가사소송법에 가사비송 사건의 심판 청구 취하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소취하에 대한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 사건인 재산분할 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 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아내 씨가 제1심에서 제출한 소취하서에 대해 오 남편 씨의 소취하 부동의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심판 청구 부분에 관하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제1심 판결이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취하의 효력을 간과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아내 씨는 항소장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분할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 취지를 정정하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이혼 소송이 인용되는 이상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 유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 아내 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아내 씨가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항소심으로서는 그 청구 금액에 관하여 성명을 하여 청구 취지를 확정한 다음 이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제1심에서 소치하서 제출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소송 종료 전원을 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에서 이 아내 씨와 오 남편 씨는 이혼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이 성립할 것이고 이자료 부분은 이 시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분이 남게 됩니다. 즉 소취하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가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소송 경제를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